이 영상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몸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그 느낌. 혹시 그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다시 스스로의 다리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약 드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와 영양 시스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호르몬, 신경, 영양,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을 움직이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엔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다면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은 있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 점점 약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절반 가까운 근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넘어짐, 골절, 심장 부담 증가,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지키는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고령에서도 근육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 성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을 피하거나 외출이 줄어들면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정도만 쬐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는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손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근육의 기본 에너지와 신호를 담당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근육을 보호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지탱하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근육을 감싸고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근육이 쉽게 손상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근력과 활동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부족하면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뻣뻣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이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크레아틴입니다. 이 성분은 순간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고령자에게도 근력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넘어질 때 버티는 힘, 이런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햇빛을 쬐며 몸을 깨워주세요. 식사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 생선, 달걀, 두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 C를 보충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해 보세요. 하루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습관을 몇 주만 유지해도 근력과 활력이 개선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이 6가지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C, 마그네슘, 크레아틴, 이 3가지만이 아니라 이 6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중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을,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솔직하게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건강 이야기를 더 전해드릴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힘차기를 바랍니다.